비상식적 방위비 요구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에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계속 대선 지지도에서 밀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역전했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면서 샤이 트럼프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며 대선 이슈로 전 세계 미군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감축 계획도 조금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대신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최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에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군의 대만 제주둔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미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 최신호에서 워커밀스 대위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 인민해방군 쪽으로 쏠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의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매체는 미친 주장이라며 무력 통일 작전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대만 민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친 제안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인민해방군은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무력 통일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만에 미군을 재주둔시키면 79년 수교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재주둔 시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의 근본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탕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대만 해협 군사훈련과 관련해 대만 해협의 군사훈련은 간섭하는 외부 세력과 대만의 분리 독립주의자 및 분리주의 활동을 타깃으로 한다면서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감히 분리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호하게 패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25일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한국을 찾아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7, 28일 방한하는 빌링슬리 특사는 방한 목적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신속하고 아주 위험한 핵무기 및 탄도, 재래식 미사일 증강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위협은 한국과 미국, 다른 동맹, 영내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안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중국의 프로그램들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과 공유할 추가적 첩보를 가져갈 것이라며 우리는 긴밀한 군사동맹으로서 이러한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또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중국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중거리 핵 전략 조약에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중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면서 2009년 0.5km도 안 됐던 중국 열병식의 미사일 시스템이 10년 뒤인 2019년엔 10배가 됐고 10년 뒤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지난해 INF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중국까지 참여하는 3자 군축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중국이 거부해왔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미국과 동맹은 미사일 시스템에 대응할 폭넓은 방어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미사일 방어 능력의 증진이 이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있고 INF 조약을 탈퇴한 뒤 개발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스템들의 개발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지만 우리는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육군, 해군, 해병대가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능력 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우리는 동맹 한국과 이에 대한 또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진전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 또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방어 능력이 필요한지 듣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필요한 방어 능력을 갖추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제2의 사드 배치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상 빌링슬리 특사의 방안 중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각국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INF 탈퇴 하루 만에 지상 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면 미중의 극심한 갈등 한복판에 한국이 휘말려 들어가는 게 불가피합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중거리 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엔 사실 중거리 미사일의 방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사거리 제한과 탄두 중량 해제만으로도 한국은 만족할 수 있는데 굳이 방어 능력을 미끼로 한국을 요새화하려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때처럼 한국을 방어해준다며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던 것과 중국의 경제 압박을 생각하면 한국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7일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무부에 한정된 것입니다. 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관장하는 국무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의 공격적 조처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각국의 미중 사이에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권리와 국제 시스템에 기반한 규범을 위해 일어서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국제적 동맹 및 파트너십의 견고함과 강력함이 매우 중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그렇다면서 일본과 인도, 호주, 대만, 한국 등에서 인도태평양과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카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에선 그 카드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필요한 방어체계를 물으며 적극적인 특혜를 주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가 성사될 리 없겠지만 배치하면 또 나중에 한국 방어를 위한다고 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말도 안 되는 방위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말입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